너는 새로 얻은 자취방은 괜찮니? 월세도 비쌀 텐데 뭐하러 방이 2개나 있는 곳을 얻었어? 지금 내 월급으로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나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고시원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정말 좁은 원룸에서 살았잖아. 진짜 너무 좁고 수납 공간도 없어서 힘들었어. 난 돈 벌면 꼭 넓은 집에서 살고 싶었거든. 그래도 그렇지 방이 꼭 2개나 필요해? 지금 거기 월세 얼마씩인데? 내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 있어서 반전세로 했어. 월세 얼마 안 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예전 자취방이랑 비슷해.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다면서.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할 것 같은데 그냥 살던 집에서 살지. 결혼은 못돼 되면 저절로 하는 건 줄 알아? 앞으로 최소 2년 3년은 그럴 일 없으니 걱정 마. 이 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쭉 살 거야. 갑자기 혼자 큰 집 살면 외롭고 그러진 않겠어? 그렇다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러면 안 돼. 엄마랑 아빠가 불시에 한 번씩 찾아갈 거야. 엄마는 엄마 딸 못 믿어?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래, 알겠다. 그나저나 너 소영이 알지? 소영이? 큰고모 조카 소영이? 그래, 소영이. 걔랑 연락하고 지내니? 아니, 작년 명절에나 한 번 마주쳤지. 서로 연락하고 지낼 일이 뭐가 있어? 걔가 올해 대학 들어갔잖아.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다던데. 한번 연락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라. 내가 왜? 나 소영이랑 안 친해. 걔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데. 그리고 큰고모는 나한테 맨날 잔소리나 하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용돈 한 번 준 적이나 있어? 별로 엮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서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봐. 너희 아빠도 은근히 너가 소영이 좀 챙겨주길 바라더라. 소영이를 내가 왜 챙기냐고. 걔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엄마도 알잖아. 걔 옛날부터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 나 대학 들어갔을 때도 고작 그것밖에 못 갔냐고 하더니 자기는 나보다 한참 못한 대학도 겨우 추가 합격해서 턱걸이로 들어갔잖아. 그래, 걔가 예전부터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긴 했지. 그래도 어릴 때 그런 거니까 지금은 커서 괜찮을 거야. 너가 먼저 연락해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해. 언니가 되어서 힘들 때 먼저 도와주고 그러는 거야. 아, 싫다고. 나는 회사에서 김 부장 비위 맞추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야. 괜히 그런 싸가지까지 챙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한테 걔 챙기라는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가족인데. 엄마 아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걔는 우리 식구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해. 나 혼자 살게 해도 힘든데 누굴 챙기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 됐어. 앞으로 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직장 다니며 혼자 자취하며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은 지방인데 꽤 멀기 때문에 취업하고 난 뒤로는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는 게 고작입니다. 처음 대학교 입학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제 힘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대학 기숙사 배정해서 탈락 후 1년 동안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지내기도 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3평반짜리 원룸에서 4년 동안 살기도 했습니다. 직장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 방 2개짜리 빌라에 반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야 서울에 제 보금자리가 생긴 것 같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쪽 방에는 옷장도 만들어두고 거실에는 작은 식탁을 놓았더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을 단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해본 적 없었는데 이제는 집들이를 포함해서 몇 번이나 불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숨 막힐 정도로 좁은 단칸방에서 살다가 집이 넓어지니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작은 소품들 사서 인테리어 하는 것이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너 퇴근했니? 집이야? 퇴근했지. 아직 집은 아니고 지하철 타고 가는 중.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아까 아빠가 그러는데 큰고모가 소영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 소영이가 왜? 걔 무슨 사고 쳤어? 사고는 무슨. 고모가 소영이 20살까지 품에 안고 키웠는데 갑자기 서울로 올려보내니까 많이 불안하고 힘든가 봐.
걔 기숙사 사는 거 아니야? 기숙사에 살면 별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아니야, 걔가 기숙사에서 살기 싫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따로 자취방 얻어줬거든. 자기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리고 그게 걱정됐으면 왜 자취를 시켜? 무조건 기숙사에 집어넣던가 아니면 차라리 하숙집을 알아보라고 그래.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아빠가 소영이 너네 집에서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 우리 집에? 내가 왜 걔랑 같이 지내? 너네 집에 방 2개잖아. 그거 하나 소영이한테 내주면 안 돼? 그래도 너랑 같이 살면 고모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왜 내 집에서 걔랑 같이 사는데?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빠한테도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해. 나 절대 걔랑 같이 안 살아. 고모가 그러는데 너가 걔랑 같이 살면 매달 30만 원씩 월세도 낸다고 했어. 30만 원이면 돈이 적니? 아, 그 돈 필요 없다고. 내가 이 집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30만 원 그냥 안 받고 말아? 고모가 반찬도 만들어서 보내주겠대. 너도 혼자 사는 것보다 그래도 소영이랑 같이 살면 든든하잖아. 여자 혼자 살면 밤에 위험해. 여기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길도 넓어서 괜찮아. 걔랑 같이 사는 게 더 위험해. 맨날 싸울 게 뻔한데. 걔 청소랑 빨래는 할 줄 안 돼? 그런 거 안 해봤겠지. 집에 살 때는 고모가 다 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걔랑 살면 내가 걔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줘야 한다고. 왜 내가 직장 다니면서 다 큰 애까지 하나 키우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 같은 소리 좀 그만해. 걔는 내 가족 아니야. 내가 걔랑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은 적이 있기라나, 한 집에서 단 하루라도 같이 살아본 적이 있기라나. 걔가 왜 내 가족이야? 그럼 남이니? 너는 말을 해도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 엄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빠랑 고모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는 엄마 가족 아니야. 내가 엄마 가족이라고. 왜 나를 희생시켜서 걔를 챙기려고 하는 건데? 너 보고 희생하라는 게 아니잖아. 한 달에 돈도 30만 원씩 생기고 반찬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니? 그렇게 좋은 기회면 엄마가 데리고 가서 살아. 자꾸 이렇게 답답한 소리나 할 생각이면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냥 추석 때나 내려갈 테니까 그때 봐. 진짜 너 이럴 거야? 아빠가 너한테 실망할 텐데. 실망하고 싶으면 실망하시라고 해. 나도 아빠한테 이미 실망했으니까. 아무튼 내 집에 들일 생각 없으니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고모가 너한테 꼭 부탁 좀 한다는데. 난 고모 안 좋아해. 한 번만 더 나한테 그 소리 하면 추석에도 안 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저랑 전혀 친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이가 안 좋은 쪽에 더 가까운 조카를 데리고 제 집에서 같이 살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집 구하는데 부모님이 돈 보태주신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사는데 간섭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엔 아빠랑 고모까지 제게 전화를 걸어서 사촌 동생을 데리고 살아달라 하길래 그냥 전화 끊어버렸고 이번 추석은 안 내려가려고요. 괜히 내려가봤자 잔소리만 실컷 들을 게 뻔해서 혼자 집에서 조용히 쉬면서 보내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태기 형 소개로 연락드리게 된 박성찬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예요. 노린다. 얘기 듣자 하니 좋은 회사를 다니신다고요? 아, 뭐 좋은 회사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S전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아닌가요? 나는 능력 있는 남자가 좋더라. 아니요, 능력은 무슨. 그저 평범합니다. 그러면 공부도 엄청 잘하셨겠다.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아니면 연대, 고대? 대학은 미국에서 졸업했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나왔습니다. 주립대학이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 같은 건가? 아무튼 미국에서 대학 나오셨으면 공부도 잘하고 집안에서 엄청 밀어줬나 보네요. 다행히 그쪽에 친척분이 사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셨죠. 그렇구나. 저도 미국에 뉴욕 여행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뮤지컬도 보고
쇼핑도 하고 미국이 저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언젠가 뉴욕에서 살아보는 것이 꿈인데. 뉴요커 아시죠? 아, 네. 뉴요커 좋죠. 그럼 주말에 저희 어디에서 만날까요? 저는 집이 강남이라서.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제가 린다시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차로 데리러 오시나요? 주말인데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가도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직 차가 없어서요. 차가 없어요. 나이가 30이신데 뭐 하느라 아직도 차가 없으세요? 서울에서 살고 직장 생활하니까 운전할 일도 없고 재테크하고 돈 모으느라 차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자 만나고 데이트할 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녀요? 저는 지하철 좋아합니다. 제가 아직 차를 살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서울에서는 필요 없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아직도 차가 없어요? 남자들 중에 성찬 씨는 엄청 알뜰한 편인가 봐요. 알뜰하기보다는 돈 모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강남으로 오실래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보는 걸로 해요.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도 있으니 얼굴은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강남에서 뵐게요. 그렇게 그녀의 첫 인상은 굉장히 안 좋았고 사실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괜한 시간 낭비하기 싫었지만 제 입장에서도 주선자에게 눈치도 보이기 때문에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여자의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라고 하는데 역시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애티튜드라고 해야 하나? 전체적인 태도가 굉장히 무례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저희 집안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보더니 평범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어떻게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지도 묻고 이게 지금 소개팅을 나온 건지 회사 면접을 보러 온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보통은 취미가 뭔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가 가볍고 부드러운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텐데 제 연봉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많아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저런 질문에도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제 입에서 나오지 않자 뭔가 크게 실망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는 소개팅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지나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며 자기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는 가버리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소개팅 내내 온통 물어보는 질문이라고는 왜 아직 그 나이에 차가 없는지 집은 중랑구에 무슨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같은 물질적인 질문뿐이었죠. 모든 질문에 저는 한치의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재 은퇴하시고 지방에서 살고 계시며 저는 아파트가 아닌 방둥에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다고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고 특히 아파트도 아니고 최소한 오피스텔은 살아야지 무슨 빌라에서 살고 있냐며 혀를 차는 겁니다. 그 뒤로 소개팅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지더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예상은 했지만 기분은 씁쓸했고 아직 제 나이가 30이라서 결혼하고 싶다기보다는 마음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소개팅을 나갔던 것이었어요. 요즘은 조건이 안 맞으면 연애조차도 쉽지 않구나 느낄 수 있었고 괜히 주말 하루를 날린 것 같아서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개팅 주선자로부터 잘하고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소개팅 잘하고 있어? 어때? 예쁘지? 내 여자친구가 예전에 필라테스 다닐 때 가르쳐주던 선생인데 성격도 좋고 얼마나 사람이 예쁘고 착한지 몰라. 딱 보는 순간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니까? 아, 경택이 형,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에요. 뭐? 벌써? 너네 4시에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 끝난 거야? 그렇게 별로였나? 아무리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고 보내지 그랬어. 내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고 상대방 분께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해서 그냥 카페에서 헤어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아, 그래? 아니 너가 뭐 어때서?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기껏 해줬더니 제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나 봐요. 그분이 생각하는 조건이랑 안 맞았을 수도 있죠. 아무튼 너무 죄송해요. 기껏 생각해서 해주셨는데 잘 안 돼서. 아니야, 너가 뭔 잘못이 있겠냐? 내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준 거지. 아무튼 알았어. 다음에 내가 미안하니까 술 한잔 살게.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주선자와 간단한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했던 여자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처음엔 어차피 끝난 사이에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답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성찬 씨, 집에 벌써 도착했어요? 성찬 씨, 내 말 듣고 있으면 답장 좀 해줘요. 이봐요, 성찬 씨? 네? 무슨 일이시죠? 아니, 집에 잘 들어가셨나 궁금해서요. 오늘 너무 짧게 만나서 아쉬웠죠? 다음엔 어디에서 또 만날까요? 저희가 또 만나나요? 아까 분명 저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에이, 그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저는 당장 내일도 괜찮은데 이번에는 못한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 같이 해요. 글쎄요. 저는 좀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성찬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던 거죠. 지금 살고 있는 빌라 건물이 아버님 거라면서요? 아버지 건물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머니 건물이시죠. 그런데 그게 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그게 그거죠. 그 빌라 말고도 다른 건물도 여러 채 있는 부동산 부자라고 하시던데 아버님은 작년까지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시다가 전원주택 짓고 사신다면서요? 아, 전부 사실이긴 한데 경택이 형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주선자한테 들어야 하죠? 성찬 씨가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오늘 분위기 좋았을 거라고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소개팅 하신 게 아니라 저랑 만난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건 아무것도 없나요? 그런 거는 앞으로 만나가면서 차차 알아보면 되는 거죠. 저는 차도 없고 부모님도 지방에 사신다고 하길래 완전 개털인 줄 알았지 뭐예요. 똥 밟았구나 생각하고 일찍 집에 들어온 건데 주선자 오빠 이야기 들으니까 성찬 씨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린다 씨와 계속 연락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이봐요, 박성찬 씨. 아까 일은 제가 오해해서 그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쪼잔하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성찬 씨는 진짜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기분 나쁠 일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많을지는 몰라도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린다 씨가 원하는 그런 남자가 아니니까 조건 좋은 다른 남자 찾아보세요. 그럼 이만 연락 그만하겠습니다. 성찬 씨, 정말 속 좁게 이럴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봐요. 2년 만에 한 소개팅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충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남에서 살면서 오피스텔 월세 150만원짜리에 산다고 자랑하던데 필라테스 강사를 하며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평소 씀씀이로 감당될 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달 용돈 50만원으로 살고 있고 나머지 돈은 여기저기에 다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월세는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부터 차를 끌고 다니거나 비싼 데이트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개팅에 입고 나온 옷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도 전부 명품이던데 그런 분과 제가 감히 어울릴 거라 생각하지 않네요. 저는 비록 아니지만 저보다 훨씬 잘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